안녕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찾는 남자 문길남입니다. 전국 현장에 멸종위기 맹꽁이가 출현하면 공사 현장이 멈춰서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LH에서 맹꽁이 포획 이주 용역비로 지금 40.66억을 집행했다라고 합니다. 남양주, 고양, 어왕 청계지구, 부천 대장지구, 천안 직산 산업단지, 의정부 의정지구, 하남 고산지구 등 많은 곳에서 공사 중 맹꽁이가 출현하면 공사가 일단 시도된다는 것이죠. 산업이 시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주 특별작전을 쓰기 때문에 그 이주할 때까지는 공사가 홀딩이 된다는 것이죠. 즉 산업이 홀딩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LH에서 대체 석시지를 미리 마련해 두면 되죠. 마련해 두어 가지고 현장에 맹꽁이가 출현하면 그걸로 잘 옮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한 프로젝트가 공사하기까지 최소 3년,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땅을 매입하고 그리고 땅 주인들에게 땅 사고 그리고 그 허가 받기까지는 많은 심의를 거치죠. 교통 영향 평가도 있죠. 또 좀 더 큰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 인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대형 아파트 주거 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천 세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3천 세대면 거기 입주민들하고 예를 들어 재건축이든 뭐 개발이든 그 입주민들하고 주민들 다 일정을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맹꽁이 출현함으로 해서 공사가 시도되고, 이게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물론 환경론자들은 좀 다르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언제가 생각나냐 하면 천성산 도롱뇽이 생각납니다. 그때 얼마나 KTX 노선 공사할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그래 한동안 공사를 못했죠. 제가 알기로는 어, 몇 천억이 소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천성산 위에 도롱뇽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그리고 붉은 깃발이 생각납니다. 1800년대, 정확하게는 1801년 영국의 트래비식 상용 전기 자동차가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인기를 끌면서 택시, 버스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이 영국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영국이 훨씬 우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는 것이죠. 하지만 영국 정부에 정치하는 사람, 일부 환경론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1865년도에 적기 조례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완전 쇠퇴하고 말았죠. 그 조례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 교외, 그래 외부에서는 시외에서는 시속 6km, 그리고 교내에서는 시가지에서는 3km 이상 운행을 금지시켰죠. 그리고 자동차 운행식 3명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행식, 운전자, 기관사, 그리고 자동차 또 기수 해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붉은 깃발로 조심해라, 차가 온다, 조심해라 이러면서 그렇게 자동차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죠. 그게 언제까지 했냐? 1865년도에 조례가 결정돼서 1896년까지 31년 동안 그 제도가 운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30년이면 어떻습니까?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동안 자동차 산업이 완전 망가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이 어디로 다 갔습니까?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로 다 갔죠. 결국은 물론 잘하려고 그리고
정말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리스에도 여행 갔다 왔는데 그리스에는 정말 유적과 도시민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사는 모습 보면 너무나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환경 물론 중요합니다. 틀림없이 먹고 살아야죠. 환경 정말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중요한 자원이죠. 하지만 산업과 환경이 잘 어울려서 정말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급시키면 어떡합니까?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대체지 같은 거를 미리 지역마다 좀 미리 파악을 해서 놔두면 예를 들어 올해만 약 40억 억이 들어갔다는데 그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정말 습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땅들은 찾아보면 얼마 하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맹꽁이를 옮기면서 일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공직하시는 분들 정말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와 땀과 그런 노력으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맹꽁이 몇 마리 출연했다고 그 모든 것이 홀딩된다? 그거는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그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하면 항상 그 문화재를 조사를 합니다. 문화재 당연히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 거 나오면 정말 어느 정도는 공사를 중단하고 잘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릇 쪼가리 정말 쓰다가 지금도 진짜 쓸모없는 그릇 쪼가리 같은 거 조그맣은 거 한 개만 나와도 홀딩시키고 그거를 보통 한 달 이상 또는 두세 달 이래 홀딩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맞는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정말로 보다 좀 협의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자세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유연하게 생각하면 더 개발은 개발대로 하면서 환경은 환경대로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공장들도 운영 잘하는 공장들 보면 폐수가 안 나오고 다 그 마지막 물 처리하는 데 보면 거기에 금붕어도 살고 잉어도 살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공장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큰 산업이 진행이 되는데 산업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는데 명공이 출현으로 그 산업이 시dob된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싶은 마음으로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